그리고 끈어 읽기. 여러분, 수제비는 좋아하시나요? 수제비 뿅! 오늘은 엄마가 욕심내서 맛있는 수제비를 만들어준다 가정합시다. 열심히 반죽하여 만드신 수제비 반죽. 어머니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그릇 뿅! 한꺼번에 수제비 반죽을 덩크슛 하듯 집어넣지 않으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반죽에 담아 적당한 크기로 하나하나 끊어서 혹은 떼어서 먹기 좋게 담아내실 것입니다. 뿅! 여기서도 이 수제비 비유, 눈치 빠른 여러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제비 반죽 전체는 영어 지문 하나라고 생각합시다. 영어 지문, 즉 수제비 반죽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반죽 전체를 한 번에 먹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반죽이 크다면 소화가 되지 않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수제비 반죽을 적당히 먹기 좋게, 문제 풀기 좋게 끊어야만 맛있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적당하게 영어를 끊어서 맛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영어 모의고사를 풀 때 이런 경험 한 적 있을 것입니다. 지문을 읽는데 한 문장이 끝이 나지 않지요. 그러다 읽다 보면 아침에 학교 나오기 전 엄마의 걱정스러운 표정 혹은 오늘 저녁에 먹을 메뉴 등이 떠올라 앞불사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읽어 내려가다 보면 잡생각이 또 들어 이거 절에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지. 내가 얼마나 주의 산만한지에 반성하다. 시간은 시간대로 빼앗겨 소위 지문에 말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모든 영어에서 단문 문장 하나가 긴 경우는 거의 없다 보셔도 됩니다. 영어에서 문장은 뭐냐? 앞으로 영어에서 문장은 그냥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 라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주어는 문장의 주인. 예를 들어 철수는 밥을 먹었다. 누가 먹었다? 철수가 먹었다. 철수가 주어가 되겠지요. 그리고 동사는 뭐뭐다. 국어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뭐뭐다 다로 끝나는 것이 동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먹었다가 동사가 되겠지요. 볼펜, 컴온! 긴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볼펜 하나가 주어 더하기 동사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펜 하나 짧습니다. 충분히 한 입에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과 또 다른 문장이 만나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졌다고 봅시다. 한 입에 먹기는커녕 먹다가 큰일 나겠지요? 이럴 때 영어에서 대표적으로 볼펜과 볼펜, 문장과 문장을 하나로 합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두 가지 관계사와 접속사가 있는데요. 나올 때마다 이 두 번째 건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은 즉 접속사 혹은 관계사를 동그라미 쳐주시고 끊어주신다면 다시 한 입에 먹기 좋은 사이즈가 되는 것입니다. 더 긴 문장이 있다? 원리는 똑같겠지요. 세 개의 문장이 두 개의 접속사 혹은 관계사를 만나 길어졌고 다시 각 검지손가락에 해당하는 문장과 문장을 붙여주는 풀본드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 관계사를 찾아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끊어주세요. 그래서 먹기 좋은, 즉 풀기 좋은 사이즈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뿅! 끊어주실 때는 앞으로 수업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다루겠지만 기본적인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두점, 마침표 혹은 쉼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슬래시 쳐주세요. 만약 문장과 문장이 접속사 혹은 관계사를 통해 길어져 있다면 접속사의 동그라미 혹은 세모를 표시하여 끊어주세요. 그럼 언제 접속사의 동그라미 혹은 세모를 하느냐?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 순접과 역접이 있습니다. 순접은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레 연결이 되는 그래서, 그리고, 그러므로,
왜냐하면 등의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역접은 앞문장과 뒷문장이 반대가 되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이 있겠지요. 그럼 순접과 역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만약 모의고사 작문에서 이런 지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한 10줄 정도의 내용을 짜장면은 맛있다, 달콤한 그 맛, 쫄깃한 면발, 매혹적인 검정색 소스, 상콤한 오이를 촉촉촉촉 토핑하여 짜장면 최고라고 적었고 마지막 한 줄쯤에 그러나 오늘 저녁에는 짬뽕을 오랜만에 먹겠다 라는 터무니없는 지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여기서 문제 보기의 화자는 오늘 저녁을 짜장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1번 짜장, 2번 짬뽕.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1번 짜장이라고 답을 체크할 것입니다. 왜냐? 한 10줄 정도를 짜장, I love it, 짜장 이렇게 적어 놓으니 짜장이 중요하구나 착각하거나 해석의 부족으로 답을 체크하겠지요. 하지만 그러나 오늘 저녁엔 짬뽕을 먹겠다라는 한 줄이 위에 10줄 정도를 뒤집습니다. 정작 하고 싶은 얘기는 짜장은 좋지만 마지막 한 줄 짬뽕을 먹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보통의 경우 역접에 그 글에 요지 또는 주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답과 연결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역접이 순접보다 중요합니다. 순접이 나올 때는 동그라미, 역접이 나올 때는 눈에 띄게 세모를 표시하여 주세요. 자,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더한 것이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했다 혹은 누가 무엇다 라는 주어 동사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있고 반드시 어딘가에 동사가 있을 때 주어를 수식해 주는 부분들은 괄호를 통해 끊어주시고 닫아주시면 동사가 뾰로롱 나타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꾸며주는 말보다 꾸밈을 받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어, 가로 열고 수식어, 가로 닫고 동사를 일일이 찾아 끊어읽기를 하며 독해를 하신다면 훨씬 무엇을 했는지 파악하기 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어에서는 삽입구와 삽입절이 있습니다. 흔히 콤마, 내용, 콤마의 구조를 띄고 앞 문장 내지 명사를 꾸며줍니다. 대부분의 구성이 콤마, 내용, 콤마이기에 읽을 때 콤마와 콤마가 나오면 괄호를 쳐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식, 즉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에 일단은 해석을 할 때 빼고 하셔도 될 경우가 있습니다. 꾸며주고 꾸밈을 받는 부분을 구분하셔서 더 중요한 누가, 즉 꾸밈을 받는 부분을 구분하여 해석을 하신다면 지문을 읽기에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쌤의 계획과 수업을 위한 직독, 직해 및 끊어읽기를 배워보았습니다. 특히 직독, 직해 및 끊어읽기 부분은 간단하지만 몇몇 설명들을 필기하셔서 앞으로 영어 지문을 읽을 때 펜을 들고 손으로 읽어주신다면 수업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독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쌤은 떨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영어라는 산을 오르면서 함께 모험하고 헤쳐나갈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수특 본강의 1강과 2강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꾹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수업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본 강의에서 파이팅 있게 뵙겠습니다. 다음 편이 업데이트 될 때까지 1, 2강 꼭
풀어오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